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평온한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에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두 다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코스피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소폭 상승으로 닷새째 상승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또한 5일 연속의 상승인데요. 지난달 24일 4.3% 하락한 이후에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했다라는 소식에 안도 랠리를 이끌었는데 또 최소 1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오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들 다 소통해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많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두 전문가님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석 전문가님과 김기수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닷새 연속의 상승의 분위기를 좀 예.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박지석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오늘 시장 제가 흐름 놓고 보면 요새 계속 야금야금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가 시장은 저희가 항상 불안이라는 절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계속 시장은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계속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놓고 보자면 시장 자체를 놓고 보자면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360선을 넘어섰고요. 또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86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 이제 그 가장 그 주역은 오늘의 그 시장 상승의 주역은 어제 미 증시의 급반등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 부양책 어떤 타결 기대감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퇴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백악관을 복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사실 저희가 전날 시장에 일부 선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폭 확대는 오히려 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오늘 그 오후장에 들어서 애플 등 기술 대기업에 대한 어떤 반독점 규제 이런 어떤 염려로 해서 저희가 장후반 외국인의 선물 매도폭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기술 분야 반독점 조사를 진행을 해온 어떤 민주당의 어떤 미국 하원위원회가 IT 대기업 규제안 발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후에 오히려 한 2시 넘어선가요? 양대 지수는 오히려 오후 시장의 하락세로 잠시 돌아서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9월 한 달 내내 그랬듯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일부 종목들이 외국인의 어떤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대서 상승폭이 오히려 오늘 그 시장과 상관없이 커지고 상당히 종목별로 보면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시장의 가장 큰 대세라고 하면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자동차 주들 현대차, 기아차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주들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기석 전문가님 미국 뉴스에 따라 우리 외국인 매매 현황에 따라 우리 변동성이 있던 편이었네요. 예. 장중에 하락도 했고, 예. 자 그에 따라 종목 장세 아무래도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당분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과는 추석 연휴 전에 이틀 함께했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오늘까지 연속 나흘째 뵙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하면서 그때 조금만 참고 비중 축소를 조금 한번 늦춰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계속 증시가 좀 오르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어떠한 증시 포지션 가져가셨어요? 자, 오늘
오늘 뭐 쉬어갈 자리에서 쉬는 모습을 보였다. 뭐 양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두 시장 다 20일 이평선 앞에서 음식자봉을 만들어냈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우리 박 전문가님이 이야기한 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내용,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 미국 시장의 IT 이 대형 기술주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9월 2일부터 조정을 받았을 때도 그 내용이 포함됐었고 또 9월 16일부터 2차 조정을 받을 때도 그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또 변경될 사항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공화당 쪽 반응은 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뭐 이 궁극적인 가장 큰 핵 이슈는 뭐냐면 이 아마존이나 애플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마켓플레이스를 놓고 거기서 그 자사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은 뭐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미국 시장의 개별 기업들의 영향 부분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 구조적인 상승, 구조적인 이 매출 확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영향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관련된 부분에서 독과점과 관련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뭔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끔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런 규제나 또 이런 그 차별적 요소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에 대한 일정 부분들의 이 압박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서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개별 기업의 부분 문제로 좀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상승 출발한 부분을 그 미증시의 급등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장중에 말씀하신 이 반독점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제 출렁이는 모습에 기술주들 어떻게 또 현황들 예상할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자, 여튼 오늘 김규수 전문가님의 한마디는 쉬어갈 자리. 자, 그런데 크게 하락 없이 잘 버티는 양시장 소폭 상승의 마감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계 마이달스 소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 아니고요, 여러분. 013으로 기다리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또 여의도 클래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저희가 다 감사하게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는 아무래도 5일 연속의 상승 그 이후의 흐름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매크로 클래스에서 박재선 전문가님이 직접 선정한 주제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박스피. 네, 뭐 5일 연속 상승이지만 역시 이게 추석 전에 그 하락한 부분이 되돌아오면서 예. 또다시 이 박스피에 갇혔는데 오늘 이 승기 잡을 방법을 공개해 주십니까? 예.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아까 21일평 죄송합니다. 21일평선에 지금 그 거래소 코스닥 양대 지수가 다 21일평선에 와 있습니다. 저항선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좀 약간 힘을 오늘 잃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번 그 하락이죠. 9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있던 하락기의 어떤 그 하락분에 지금 딱 50%를 만회했습니다. 딱 허리 부분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만큼 힘을 받을 것인가 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가 있죠. 뭐 외부 변수는 저희가 단연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당연히 시장이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모멘텀도 분명히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미 지수 상승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결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오히려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현재는 뭐 하원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상원까지 정말 싹쓸이하는 압승 모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가 사실은 뭐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그 부분보다 더 지금 사실은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압승을 할 그 부분을 예상이 되면서 어떤 불확실성의 감소로 증시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뭐 뉴스에 의해서 어떤 게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좋다는 의견도 많은데 실제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역대 3차례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집권했을 때 평균 수익률을 놓고 보자면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놓고 보자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4배나 높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로요. 그러다 보니까 미 대선 후에 뭐 민주당이 집권하든 아니면 공화당이 집권하든 시장은 박스권을 거쳐서 계단식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미 대선의 향방은 큰 상관이 없다. 좀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상승률이 4배나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예전에 그 3월에서 9월 초까지의 어떤 지수 상승에서 저희가 보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를 보시면 네. 예, 저희가 예전에 3월 초에서 9월 초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두 번의 쌍봉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나서 상세가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놓고 이 자리에서 놓고 보자면 단기적인 지수 고점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시장이 과연 여기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를 제가 25년 넘게 해왔지만 지난 그 3월부터 8월까지였던 이런 장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온 이런 상승장은 사실 처음 보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단기간에 급등한 장은 사실은 그 투자 기간에 있어서 정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은 저희가 보통 투자 기간에 있어서 뭐 그 약 70%는 저희가 박스권이나 하락장으로 보고요. 나머지 한 30%를 상승장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장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좀 그렇게 보는 게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 맞게 어떤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아니면 대내적인 변수를 봐서라도 시장은 박스권 장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지금의 시장에 맞게 매매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상 그 강연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어떤 기관 투자가나 자금 규모도 틀리고 방법도 틀립니다. 근데 저희가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워렌 버핏의 그 매매를 따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는 기관 투자가들은 현금을 100% 만들지 못하지만 개인들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장 같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상승장에서는 wen만한 종목은 매수하시면 다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는 특히 후행성 지표가 아닌 그 후행성 지표인 차트가 아닌 선행 지표에 의한 매매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매매에 함몰되지 마시고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특히 더욱더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정말 뭐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노력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박스권 장세는 개인별로 수익률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어떤 특별한 장이 아닌 일반 주식시장을 놓고 보자면 100분이 매매를 하시면 90분이 손해를 보고 10분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5분이 큰 수익을 본다고 하는 게 보통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매 방법, 지금 현재 그런 매매 방법을 바꾸셔야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후행성 지표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선행성 지표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결론을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수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되는 때에는 후행성 지표보다 선행 지표를 봐야 한다는 거였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봐야 할 선행 지표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딱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당연히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종목은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 주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주된 세력에 지난 한 달, 세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평균 매매 수급 단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좀 그 외에도 선행지표에서 몇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표 방법들은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대응을 잘하시면 이런 뭐 박스권 장세이든 하락장이든 좀 대응을 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를 거머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20, 30년의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주식 생활에서 되게 볼까 말까한 그런 장세였는데 이제는 진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말 승리를 거머쥐는 방법이 중요할 겁니다. 김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뭐 항상 시장은 잘 바라보는데 시장이 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번 연속 출연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일자별 미국 시장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관심의 폭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제5차 경기 부양안의 통과 가능성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하원에서 전주말에 통과됐고 2조 2천억 달러로 통과를 했고 그것이 이제 상원에서 공화당의 합의 속에서 통과가 되느냐. 공화당은 1.5천억 달러 이하고 그죠? 지금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합의점을 찾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0월 6일 날 경제 전망 주제 강연을 하고. 또 10월 7일 날 FOMC 이사력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 그 통화정책 부분은 그걸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5차 경기 부양안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마찰적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의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이 1, 2차 하락일 때 2차 하락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9월 16일 그때도 미국 시장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대형성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시장은 9월 16일과 9월 25일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는 7.5%, 코스닥은 12.4%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25일 저점 이후 오늘까지 코스피는 4.2%, 코스닥은 7.7% 반등하면서 사실 하락폭의 3분의 2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아까 이야기했던 21 이평선에 놓여 있었던 저항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뭐 급등, 뭐 2.2% 오른 것이 급등이라고 하면 급등이고 상승한 부분 오늘 당연히 우리 시장은 음봉, 약세를 보일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어제 미리 나스닥 선물 상승 흐름을 가지고 시장이 끝까지 끌고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어도 오늘 추가적 상승 여력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뭡니까? 목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이 한글날로 휴장이잖아요. 그죠? 또 3일 연휴로 들어갑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강세장일 때도 주 중반 후반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사이클로 들어가면 시장이 연휴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또 3일 연휴입니다. 그런 부분이 옵션 만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연휴 앞둔 부분 또 거기에다가 뭡니까?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 창건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그죠? 지금 사실 폼페이오가 방문하지 않으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더 진척될 부분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행여나 이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지만 앙탈을 부릴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말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지켜보자고 하는 심리도 일정 정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은 절대 추가 매수하는 날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중 그리고 또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요인 중에 이번에 무리시장이 이렇습니다. 더 갈 수 있느냐? 이 대외적인 요건,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코로나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지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을 풀어줘야 된다. 그죠? 그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흘러가는 부분 보게 되면 연자제만 폐지하고 3억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을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그거는 개인 투자가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행위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들어오게 하게끔 했었던 부분이 사실 정부도 일정 목은 했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의 과열 흐름들을 물꼬를 다시 주시장으로 틀어주고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주식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꺾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서울에 주택 전세 매매하기에도 사실 3억 이하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를. 그러면 대주주 요건 3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0.0000086%를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그 대주주입니까 진짜? 그죠?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을 과세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이건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세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그것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도표에 나갔지만 사실 이 양도세 이번 3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중에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한 종목을 3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우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도표 나간 부분 보게 되면 매년 연말마다 12월마다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집중됐어요. 10억이었을 때도. 작년에는 거래소에서 3조 8천억이 12월 달에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이었을 때 그렇게 매도가 나왔다면 1조일 때 3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단순 3배가 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한 종목을 3억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누구의 손해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의 손해로 가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물량 다 받아서 내년에 띄우면 되죠. 이런 구조적인 부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규제나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 각 주체별로 동등한 흐름에 있어서 매매 그리고 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공평과 공정 흐름들을 갖고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고 한 번 훼손된 투자 심리는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께서 동학개미라고 이야기했었던 동학개미를 이 부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고점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급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대주주 요건 강화 부분이 이렇게 되면 그 시가총액 4위의 그 대주주에 속하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게 시험폭탄이 될 것인가? 이것도 김계수 전문가님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트렌드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증시 힐링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 클래스 함께할 준비 되셨죠? 오늘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013-010 아니고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관전평이나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듯이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받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라운드 2 오늘 주제는 박재섭 전문가께서 가져왔습니다. 자,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잘 나가는 제약 바이오, 근데 더 잘 가는 이 CMO. 이 CMO 부분이 수요 증가가 계속 늘어나서 증설을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예, 계속, 근데 오늘 예. 주인공이 또 제약 바이오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 보면 제가 아마 예전에도 아마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 CMO 기업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바이오 CMO 기업은 말 그대로 반도체로 따지자면 파운드리 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맞춤 생산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 사업이지만 꾸준히 물량이 확보될 경우에 마진율이 보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계속 설비를 증설하면서 저희가 규모를 키워가는데 파운드리 업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캐파가 곧 그 CMO 기업들의 경쟁력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치료제, 백신, 생산 계약 수주가 급증을 하고 또 주요한 CMO 회사죠. 5개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에스팜까지 올해 설비 투자액이 벌써 2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밀려드는 주문에 따른 투자인데요. 저희가 CMO 분야의 성장성을 보고 이미 저희가 2차 전지 그 회사들처럼 저희가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수주가 증가하고 또 설비를 또 다시 설비에 재투자하는 좋은 수단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제조업, 뭐 서비스 업종 이런 업종들이 투자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주요 CMO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계 최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생산을 위해서 증설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3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CMO 회사죠. 바이넥스와 에스티팜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CMO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 CMO 회사에도 수주가 고루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중소 CMO 회사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4곳 중에서 저희가 한두 곳과 계약을 맞춰도 올해 가동을 시작한 충북 오송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 가동률이 100%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장 증설에도 동물 세포 배양이 가능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바이넥스 같은 회사도 보면 국내 그 CMO 기업 중 동물 세포 배양을 하는 CMO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공장에서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정말 문전성시가 되는 거죠. CMO 회사들이 문전성시가 되다 보니까 생산시설이 좀 없다 보니까 증설 비용을 받고 그러니까 공장을 그 제약회사가 제품을 의뢰하면서 먼저 그 공장의 증설 비용을 주게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100% 물량을 생산 물량을 받기로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약 쪽에서 먼저 비용을 다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도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실 때 결국 애플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아이폰 생산을 위해서 국내 IT 부품 회사에 증설 비용을 내줬거든요. 쉽게 애플이 그러니까 한국 IT 부품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을 독점 공급 받았거든요. 그처럼 똑같이 이 CMO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저희가 아마 이렇게 보실 거예요. 지금 그 K 바이오죠. K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다고 열풍이 사실 불고 있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국내 CMO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수주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이뤄진 것도 바로 시점이 코로나 이후인 4월부터 계약이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코로나 대유행에도 공장을 정상 가동해서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세계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하게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도 어떤 그 수주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고품질의 어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안정적으로 우리 CMO 회사들이 그런 어떤 그 약품들을 공급을 하여 줌으로 해서 신뢰를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2차 전지주들과 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순환되는 자금의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CMO 네.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나가는 제약바이오, 더 잘 나가는 CMO, 이 CMO에 대해 박지수 전문가님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빛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CMO 기업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계속 풀가동을 해도 모자란다. 이 공장에 있단 증설, 계속 수요 증가가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가운데 이 CMO 업체들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제가 자료 준비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해서 겹치는 부분은 다 생략하고 도표 하나만 보여주시죠. 자, 이제 그 주요 CMO 업체 증설 계획 아까 2조 이상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이제 그 주요 기업 5개가 이제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이 이제 주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있고, 또 이제 여기엔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유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도 이 종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차트 부분은 60일 이평선 라인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ST팜만 일봉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쪽인데,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그 외에 이제 11건의 이 거래를 지금 수주하는 모습이고, 또 ST팜도 그 나오는 스위스 제약사나 유럽 제약사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죠. 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2013년에 화장품이 이 중국 소비주 이 부분에 열풍을 빌었을 때 사실은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OEM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료를 제공하는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도 각광받으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CMO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죠, 그죠? 이 CMO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얘기하면 주문자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부분이 그러면 단순히 공장만 다 크게 져서 그죠? 크게 증설을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거기에 관련 이 기술 이런 부분들, 거기서 우리가 이제 FDA면 FDA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시설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기술력이 필요로 한 겁니다. 기술력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 제약사나 다 공장 증설해서 하게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경험이 있는 쪽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부분이죠. 그 금광 열풍 일어났을 때 사실은 금광을 캐서 수익을 본 것보다 청바지 판 업자가 더 수익을 많이 냈다. 그죠? 곡괭이를 판 업자가 더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CMO 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많이 상승했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60일 이평선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일정 받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니 또 이 메인 기업들은 일정 정도 이 CMO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 가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모더나라든지 또 그 외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은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만 하고 있고, 나중에 어느 쪽에서 생산해야 되는지 그 생산 캐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고려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더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내용이 이렇게 좋고 증설, 뭐 공장 불가동해도 모자란다. 앞으로의 빛날 소식들이 많은데 이미 좀 주가가 좀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좀 박재석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코로나 모멘텀을 지금 주가가 미래 선반영을 받은 게 아닐까? 아니면 더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여력을 더 가지고 여기에 좀 매매에 임해야 되는 건가 의견을 주시면요. 아까 저 조만간 말씀 동의하고요. 진짜 아까 청바지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때도 오히려 그 어떤 금을 캐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떤 배후에 있는 어떤 뭐 청바지 업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철도 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거죠. CMO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약회사 백신 또 치료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CMO 기업들은 어차피 누군가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그 약품을 생산하게 될 거고요. 이미 그리고 저 CMO 기업 중에서는 죄송합니다. CMO 기업 중에는 이미 그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그 백신과 이런 생산에 들어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오히려 BBIG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주식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CMO 기업이 당분간은 좀 시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라운드 2에서는 오늘 또 대형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잖아요. 그 안에서 CMO 기업들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유망주 클래스 시작합니다. 제 종목의 하이라이트, 저희 여의도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유망주 새로운 종목을 보기 전에 저희 점검 또 AS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박진섭 전문가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요. 계속 지금 뭐 기침도 하시지만. 예. 근데 박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나인테크가 상한가를 갔는데 아니 이 종목의 기운을 다 내어주신 겁니까? 이렇게 기쁜 날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축포를 터뜨려 주셨어요. 예.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냥 찬바람 맞으면 좀 기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아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부분 나인테크라는 종목 제가 아마 그 지난 4일 제가 아마 지난 25일이죠. 아마 4일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에요. 아마 4일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오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만에 한 40%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제가 BBI 종목을 제가 9월 달에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오랜만에 제가 BBI 중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랜만에 발굴이 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회사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BBIG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그 2차 전지라든지 업종에도 보면 실제로 그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각광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테마에 엮여서 이런 걸 많이 보이거든요. 약간 실체가 없이 올라가는 주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또 가파르게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실체가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매출 비중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3%나 됩니다. 절반을 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가장 큰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어떤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21%가 되는데 요새 가장 핫한 거는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거고요. 또 중국의 테슬라의 그 원형 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LG화학의 2차 전지 캐파 확대로 공격적인 투자 확대가 또 예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어떤 공정 장비의 메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수주 확보가 가능한 전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테슬라 또 LG화학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언제든지 말 그대로 끼를 보이면서 언제든지 시장의 모멘텀을 받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 제가 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주가가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가고 시간 종가에 약 100만 주가 그 매수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가 그러면 일봉을 먼저 보실게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뭐 52주 오늘 52주 최고가를 갔죠. 그리고 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조정기였는데 급등이 나오고 조정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한 4거래일 만에 이제 급등세가 또 바로 나오고 오늘 상한가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저희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지만 뭐 주봉을 보셔도 월봉을 보셔도 말 그대로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2017년이죠.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거의 횟수로 보면 4년 만에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명한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이 어떤 모멘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보시면서 항상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을 매수하실 때 단기 포트와 중장기 포트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 아무튼 그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뛰어넘었잖아요. 한참 뛰어넘었잖아요. 4,500원의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5,400원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라도 상한가 잔량이 거의 한 40만 주 쌓여 있고요. 그런다고 얘가 뭐 제가 볼 때 내일 바로 연상으로 가서 내일 바로 아침에 갭상승해서 상한가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내일 물론 갭상승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장중에 주가의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종목은 이 종목이 그냥 과연 오늘 수급만 놓고 보시자면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매매세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놓고 보자면 결국에 이 종목을 그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어떤 주포의 움직임은 있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매를 좀 보시면서 장중 대응을 잘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좀 올릴까요? 어느 정도로 올릴까요? 목표가는 당연히 지금 이 가격대지만 사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5,490원이지만 목표가는 제가 일단 7,000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원을 뛰어넘었고요. 최고가 5,49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목표가 2차로 한 번 더 고고해보자. 7,000원을 올리겠습니다. 상한가를 우리가 주식하면서 얼마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자, 증시의 기운을 다 뺏기셨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박혜수 전문가님. 네, 김계수 전문가님 종목 CJ제일제정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뭐 이 옆에 상한가인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네. 자, 뭐 시가총액 6조짜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자산이 좀 적거나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좋고 또 자산이 좀 크면 묵직하게 가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 여하튼 뭐 CJ 제일제당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회사고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시간 없는 관계상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바짝 들었죠, 그죠? 뭐 오늘 시장이 음봉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적으로 2달 동안의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치고 고개를 들면서 또 이 거래량을 동반했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기존에 제시드린 목표들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천천히 지려밟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새 종목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이었네요. 오늘 나인테크가 또 궁금증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주시는데 저희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같이 대화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장기 시점이 어떻게 되냐 뭐 등등해서요. 오늘 새로운 종목은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박수 전문가님? 오늘 새로운 종목은 제가 또 그 라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라닉스요. 약간 발음이 어렵네요. 라닉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과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어떤 이런 기술을 개발하여서 사업화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네요. 아무튼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가장 그 장점은 보면 올해죠.
올해 그 암호칩의 어떤 신규 사업 적용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내 유일하게 전체 2등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증 제품과 저희가 보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저희가 결국 놓고 보자면 이런 어떤 그 암호칩, 이거 과연 암호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걸 놓고 보자면 저희가 강력한 저희가 그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 보안 칩이 탑재되어 하는 부분은 바로 전력, 수도, 가스 등 스마트 어떤 미터링 그런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호칩의 어떤 신규 사업 적용 기대,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50일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도 놓고 보자면 50일 신고가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거의 근처에 있고요. 수급을 놓고 보자면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이 있지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놓고 보자면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상장을 한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년 좀 간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리고 뭐 위아래로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10월 5일이죠. 10월 5일. 그 어저께가 되겠네요.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52 신고가를.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가 분출되는 회사, 저들 말씀드리죠. 소외됐다가 분출되는 회사,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11,600원인데 목표 주가는 일단 14,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4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400원. 라닉스였습니다. 개요들 잘 들으셨고요.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매번 그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이어서 오늘은 좀 조그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느 섹터에 특별히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입니다. 그 세트랙 아이와 또 인텔리아전트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시세가 움직이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우주 산업 시장은 300조 원 시장이죠. 그 속에서 미국 스페이스X가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뭐 이 아랍에미리트 그죠?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중동 국가들도 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고 또 그러면서 이 저궤도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는 시점이고 앞으로 더 관심이 있어질 부분이다라는 쪽인데, 사실 1999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 위성 시스템 수출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성의 본체나 탑재체 그리고 지상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강점은 고스펙의 소형 위성을 매력적인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8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올해 그 수주 잔고가 이 올해 예상 매출액보다도 2배가 넘는 수준의 이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흐름, 실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시트레가이의 자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여하튼 상장을 하려고 지금 접촉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 기술적 차트는 참고하시고요. 손절가는 24,500원을 해서 목표가를 29,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29,500원, 손절가 24,500원에 세트랙 I까지 해서 이렇게 두 종목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들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운 날이죠. 특히 박기서 전문가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어요? 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주식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이 시장에서 박스권에서도 수익을 잘 보실 수가 있는지, 소외받는 주식들 어떻게 잘 발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아쉽고 짧게 느껴지죠.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박스권, 꿈의 선행지표 함께라는 주제로 또 그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시죠.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하세요. 전문가 소개에서 박지서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관전평 저희 화면으로 보고요. 두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